우리는 5해를 함께 보냈다. 계절이 5번 바뀌고 서로의 얼굴에 익숙함이 자리 잡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나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정문인타 생각했다. 특별히 거창한 꿈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그냥 이 사람과 계속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 그 정도였다. 어느 날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슬슬 준비해볼까?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시작됐다. 웨딩홀, 드레스, 스튜디오, 주말마다 약속은 늘어났고 휴대폰에는 결제 알림이 쌓여갔다. 이상하게도 그때까지는 불안하지 않았다. 다들 이렇게 하는 거라 믿었으니까 결혼이란 원래 이런 과정이라고 조금 힘들어도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따라오지 않았다. 드레스 피팅룸에서 거울을 보며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계속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모습일까?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 그는 옆에서 피곤해 보였고 나는 그 표정을 애써 외면했다.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지 묻고 싶었지만 괜히 분위기를 망칠까봐 입을 다물었다. 사랑은 이미 충분하다고 믿고 있었으니까 이런 사소한 불편함쯤은 참고 넘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돈 이야기가 나왔다.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각자 모아둔 돈, 앞으로의 계획. 말을 꺼내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그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다. 나는 내가 너무 이상적인 사람처럼 보일까봐, 욕심 많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솔직해지지 못했다. 대신 이해하는 척, 괜찮은 척 웃었다. 그게 나를 더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결혼 준비는 점점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건의 나열처럼 변해갔다. 무엇을 포기할 수 있고 무엇은 꼭 지켜야 하는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각자의 계산 속에 갇혀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끝까지 버티고 싶었다. 5해라는 시간 때문이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때는 아직 몰랐다. 결정적으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결혼 이야기가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실감했을 때였다. 양가 부모님을 처음으로 제대로 만난 자리였다. 식당은 조용했고 테이블 위에는 정갈한 음식들이 차례로 놓였다. 모두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묘한 긴장이 섞여 있었다. 집 이야기가 나왔고 자연스럽게 책임의 방향이 정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말없이 물잔만 만지작거렸다. 누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나는 점점 작아졌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한숨을 쉬었고 나는 창밖에만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적나라하게 느낄 줄은 몰랐다. 그 이후로 대화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서로를 상처 입히지 않기 위해 말을 고르다 보니 정작 중요한 감정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나는 혼자 계산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모은 돈, 앞으로 갚아야 할 대출, 결혼 후의 생활, 숫자들은 현실적이었고 감정은 그 뒤로 밀려났다. 그는 안정적인 계획을 이야기했지만 그 속에 내가 설 자리가 있는지는 잘 보이지 않았다. 나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보다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이 더 커져갔다. 회사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다들 힘들지만 그래도 다 그렇게 산다고 말했다.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면서도 동시에 무서웠다. 이렇게 힘든 게 정상이라면 나는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걸까?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면 문득 예전의 내가 떠올랐다. 결혼을 꿈꾸기보다는 하루하루를 가볍게 살아가던 나. 그때는 불안했지만 적어도 숨은 쉬고 있었다. 그와의 5해가 소중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다. 오히려 너무 소중해서 놓기가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계속 나 자신을 설득했다. 조금만 더 참자.
지나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금이 가고 있었다. 모든 게 무너진 날은 아주 평범하게 시작됐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원래는 가구 이야기를 하기로 했던 날이었다. 나는 가방 안에서 작은 반지 케이스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이미 돌려줄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 막상 꺼내는 건 쉽지 않았다. 커피를 앞에 두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집 문제는 다시 생각해 봤어?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조심스럽게 최대한 감정을 누른 채 말했다. 우리 잠깐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말이냐고 물었지만 나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었다. 말이 이어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다. 5해 동안 쌓아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깊은 피로감이 밀려왔다. 나는 말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 계산 같아. 그는 고개를 저었고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웨딩홀 계약 취소 위약금. 결제 완료.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아깝다는 생각보다 끝났다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다. 물론 외로웠다. 혼자가 되는 게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나를 계속 깎아내는 삶보다는 적어도 나 자신에게 솔직한 선택을 하고 싶었다.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집에 앉아 5회를 곱씹었다. 그 시간이 헛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안에서 나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 언제 조건으로 변하는지를 배웠다. 가장 아픈 건 이별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결혼이라는 목표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견디고 있었던 게 아닐까. 지금 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산다. 조용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조용하다. 하지만 적어도 숨이 막히지는 않는다. 가끔은 후회도 한다.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달라졌을까 하고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때 나는 정말 행복했을까? 대답은 늘 같다 아니었다. 그래서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 한다. 언젠가 다시 사랑하게 된다면 그때는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다. 무너진 건 결혼 준비였지만 그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다시 찾았다.